예,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세요. 저는 솔직히 후보자님이 낙마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한민구 국방장관이 저하고는 굉장히 가까운 분인데 국방장관 있을 때 참으로 매섭게 따지다 보면 인간적으로 쉽지 않았는데 또 친한 분이 오셔서 이게 앞으로 민주당 시절에도 제가 잘 알고 지내고 평소에 강직한 성격도 잘 압니다만은 이 공과 사를 또 가려야 되는 국민의 대표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저도 더 힘든 시점을 맞이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제 마음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장관님을 또 여기서 만나는 이런 어떤 것들이 그리 반갑지만은 않고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자, 여러 의원님들 질의에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지만은 조금 긴장을 풀고 좀 편안하게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 장관님 후보자께서 아까 모두 발언에 6가지 본인이 이제 장관이 되시면 하려는 의지, 그 정책 방향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3번 한미동맹 확장 억제와 연합방위 체제 강화는 송 후보자님이 아니라도 누구라도 강조할 거기 때문에 이건 특별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여군 인력 가정 친화적 근무 환경, 이건 역시도 차라리 서영교 의원님 같은 분이 국방장관이 되시면 더 잘할 거기 때문에 이건 특별히 송 후보님이 강조하실 본인의 어떤 장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유가 못 되고, 6번째 포괄적 안보체제 구축은 이건 국방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NSC나 또 어떤 국민안전처까지 포함해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송 후보님이 굳이 장관이 돼서 해결해야 될 일은 아니고 단지 협력해야 될 사안이다. 그래서 3번, 4번, 6번은 장관이 되실 사유에 해당되지가 않고 전임자가 특별히 그 지지부진했거나 기대에 충족하지 못한 거를 송 후보자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은 1번, 2번, 5번입니다. 1번이 새로운 군 문화를 창조하는 어떤 병역 문화 혁신이죠. 군 기본권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 분명히 국민들의 기대에 응답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병 기본권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주셔야 되고, 새로운 국군을 창조해야 되는 국방개혁 문제는 특히 송 후보자만이 하실 수 있는, 말하자면 국민의 굉장히 기대가 크고 대통령이 그 때문에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번째로 말씀하신 방산비리 척결. 이 3가지만큼은 후보자가 다른 어떤 분과도 비견될 수 없는, 말하자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줘야만 될 어떤 국방장관 후보자로서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따 추가 질의까지 계속 여쭙겠습니다만 한 가지 여쭤보겠어요. 우선 국방개혁 문제입니다. 우리 국방 과연 제대로 돼 있냐? 과연 이대로 싸우는 이기는 군 만들 수 있느냐? 자, 육군의 회바, 알파, 브라보에서 전방에 쭉 경계병력에 다 집중시켜 깔아놓는 방식의 손에 손잡고 경계하는 이 50년대, 60년대 2차 대전 때 발상으로 유지되는 군 구조, 대비태세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거를 개선하고 개혁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그래서 해군 출신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하신 거죠. 바뀌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당연합니다. 예, 그 다음에 공군의 국지방공 개념. 이게 뭡니까? 비행기 숫자 유지하려고 없던 작전 개념 만들어가지고 여기저기 비행기 그 숫자에 목을 매는 이런 어떤 거 항공전력 유지. 이게 과연 4차 혁명 시대에 어떤 정밀 타격을 수행할 수 있는 현대공군의 개념일까요? 이것도 낡은 이런 개념들 있는 것이죠.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죠. 네. 그 다음에 중기국방계획. 제가 보니까 390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271개가 그 국방산업, 소위 말하는 무기 획득 사업인데 무슨 사업이 이렇게 많고 정군의 무기 체계가 지금 830개가 깔려 있습니다. 여기에 270개가 또 들어오면 아니 우리가 무슨 초강대국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무기 체계, 합참의 작전 장교가 각군의 전력이 뭐가 있는지 다 알까요? 이렇게 너절너절하게 널려 있어가지고 이 많은 거 그대로 안고 가야 됩니까?
거기에다가 제가 조사해 보니까 아직도 50년 된 무기 체계가 우리 군에 있습니다. M계열 전차 보십시오. 굴러가는 게 신기합니다. 어떻게 저런 전략 안고 이런 원시적인 무기를 갖고 현대전을 하겠다는, 이거 바꿔야 됩니까? 안 바꿔야 됩니까? 신속하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죠. 네. 예, 이런 거 과거 장관들이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장관께서 우리 국방에서의 변화의 요구, 이 점에서 특히 강한 의지를 보이시지 않으면 지금 제기되는 이런 어떤 의혹들에 대해서 돌파 못하신다. 저는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이건 이따 추가 질문 때 제가 그 의지를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장병 인권 기본권 문제인데, 어제 그 군을 내서 아들을 잃은 어머님들 만나셨죠? 그저께인가요? 어제입니까? 그저께 의문사 병사 가족들 만났습니다. 그 어머니들이 전 대한민국 최고의 애국자라고 생각하는데, 군으로부터 정말 홀대받고, 자, 국민의 손을 잡고 같이 위로해주고 이런 어떤 그 치유 과정이 없이 이렇게 방치된 부모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그 독립생 부인이 똑같은 경우로 13년을 고생하면서 한 10kg 빠진 엄마를 봤었습니다. 예. 또 그 당일날도 그보다 못지않고 더 많은 20년까지 되는 그 자식 찬 시신을 만지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개선 조치해줘야 되겠습니다. 예. 자, 군의 순직자 처리와 군 의문사 진상규명에 대해 가지고 역시 이제까지 소홀히 했던 지난 정부의 적폐를 장관님께서 저는 과감하게 혁신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이따가 그 부분은 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산 비리 척결 문제인데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네, 이따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여기에 270개가 또 들어오면, 아니 우리가 무슨 초강대국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무기체계 합참의 작전 장교가 각 군의 전력이 뭐가 있는지 다 알까요? 이렇게 너절너절하게 널려 있어가지고 이 많은 거 그대로 안고 가야 됩니까? 거기에다가 제가 조사해 보니까 아직도 50년 된 무기체계가 우리 군에 있습니다. M계열 전차 보십시오. 굴러가는 게 신기합니다. 어떻게 저런 전략 안고 이런 원시적인 무기를 갖고 현대전을 하겠다는, 이거 바꿔야 됩니까? 안 바꿔야 됩니까? 신속하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죠. 네. 예, 이런 거 과거 장관들이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장관께서 우리 국방에서의 변화의 요구, 이 점에서 특히 강한 의지를 보이시지 않으면 지금 제기되는 이런 어떤 의혹들에 대해서 돌파 못하신다. 저는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이건 이따 추가 질문 때 제가 그 의지를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장병 인권 기본권 문제인데, 어제 그 군을 내서 아들을 잃은 어머님들 만나셨죠? 그저자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은 1번, 2번, 5번입니다. 1번이 새로운 군 문화를 창조하는 어떤 병영 문화 혁신이죠. 군 기본권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 분명히 국민들의 기대에 응답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병 기본권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주셔야 되고, 새로운 국군을 창조해야 되는 국방개혁 문제는 특히 송 후보자만이 하실 수 있는, 말하자면 국민의 굉장히 기대가 크고 대통령이 그 때문에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말씀하신 방산비리 척결. 이 세 가지만큼은 후보자가 다른 어떤 분과도 비견될 수 없는, 말하자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줘야만 될 어떤 국방장관 후보자로서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따 추가 질의까지 계속 여쭙겠습니다만 한 가지 여쭤보겠어요. 우선 국방개혁 문제입니다. 우리 국방 과연 제대로 돼 있냐? 과연 이대로 싸우는 이기는 군 만들 수 있느냐? 자, 육군의 회바. 예,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세요. 저는 솔직히 후보자님이 낙마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한민국 국방장관이 저하고는 굉장히 가까운 분인데, 국방장관 있을 때 참으로 매섭게 따지다 보면 인간적으로 쉽지 않았는데 또 친한 분이 오셔서
이게 앞으로 민주당 시절에도 제가 잘 알고 지내고 평소에 강직한 성격도 잘 압니다만은 이 공과 사를 또 가려야 되는 국민의 대표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저도 더 힘든 시점을 맞이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제 마음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장관님을 또 여기서 만나는 이런 어떤 것들이 그리 반갑지만은 않고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자, 여러 의원님들 질의에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지만은 조금 긴장을 풀고 좀 편안하게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장관님 후보자께서 아까 모두 발언에 6가지 본인이 이제 장관이 되시면 하려는 의지, 정책 방향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3번 한미동맹 확장 억제와 연합방위 체제 강화는 송 후보자님이 아니라도 누구라도 강조할 거기 때문에 이건 특별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여군 인력 가정 친화적 근무 환경, 이건 역시도 차라리 서영교 의원님 같은 분이 국방장관이 되시면 더 잘할 거기 때문에 이건 특별히 송 후보님이 강조하실 본인의 어떤 장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유가 못 되고, 6번째 포괄적 안보체제 구축은 이건 국방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NSC나 또 어떤 국민안전처까지 포함해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송 후보님이 굳이 장관이 돼서 해결해야 될 일은 아니고 단지 협력해야 될 사안이다. 그래서 3번, 4번, 6번은 장관이 되실 사유에 해당되지가 않고 전임자가 특별히 지지부진했거나 기대에 충족하지 못한 거를 송 후보 알파 브라보에서 전방에 쭉 경계병력에 다 집중시켜 깔아놓는 방식의 손에 손잡고 경계하는 이 50년대, 60년대 2차 대전 때 발상으로 유지되는 군 구조 대비태세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거를 개선하고 개혁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그래서 해군 출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하신 거죠. 바뀌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공군의 국지방공 개념. 이게 뭡니까? 비행기 숫자 유지하려고 없던 작전 개념 만들어가지고 여기저기 비행기 숫자에 목을 매는 이런 어떤 항공전력 유지. 이게 과연 4차 혁명 시대에 어떤 정밀 타격을 수행할 수 있는 현대공군의 개념일까요? 이것도 낡은 이런 개념들 있는 것이죠.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죠. 네. 그 다음에 중기국방계획. 제가 보니까 390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271개가 국방산업, 소위 말하는 무기 획득 사업인데 무슨 사업이 이렇게 많고 정군의 무기 체계가 지금 830개가 깔려 있습니다.